느끼고 지나갔죠.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보니 수연이가 말을 하는 그 의도가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떠오르던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 남자친구에 대한 기억이었죠. 이전에도 수연이에게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이가 좋은 남편감을 얻은 저를 질투하여 이번에도 이간질을 하고 남편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10여 년 전의 저와 지금은 저는 전혀 달랐지만 이런 일 자체가 생긴 게 너무 화가 나고 싫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데 몇 번 저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곁을 내어줬구나 싶었죠. 과거 수연이에게 몇 번이나 호되게 당해놓고 또 제 발로 발등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수연이를 피하게 되었어요. 수연이와 같이 알고 지내는 친구들도 제 연락처가 바뀌어 모른다며 저를 도와주었기에 저에게 오는 수연이의 연락을 받지 않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무시를 하려고 해도 끈질기게 오는 수연이의 연락으로 인해 아예 수신을 차단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수연이와 연락을 끊은 채 남은 결혼 준비를 가족들과 하게 되었고 얼마 뒤 남편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다행히 수연이는 제 결혼식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청첩장을 수연이에게 주지 못했던 게 당시 상황에서는 잘된 일이 되었죠. 결혼을 했지만 저 남편은 여전히 주말부부로 살았습니다. 디저트 가게 장사가 잘 되어 3호점까지 열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으니 제가 남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죠. 남편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하기도 했고요. 거기다 남편의 지방순환 보직으로 인해 인사발령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신혼집을 나중에 구하기로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신혼집을 지금이라도 구하자고 말을 해왔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전국 팔도 중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신혼집을 지금 구하자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오빠, 아직 인사발령 나기도 전이라며. 근데 집을 왜 벌써 구해? 그리고 지금은 나도 사업 확장하느라 정신도 없고 큰돈 움직이는 게 부담이 된단 말이야. 대충 언질받은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솔직히 언젠가는 서울 올라가게 될 텐데 미리 집 구한다고 나쁠 건 없잖아. 당신은 지금처럼 전세로 살고 나는 사택에 살면 되니까.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산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잖아. 그러면 오빠, 서울로 올라오는 게 확정되면 그때 구하자. 어차피 오빠 짐도 별로 없어서 당장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하다가 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급하진 않잖아. 그러면 몇 달 뒤에 더 오른 값의 집을 사야 한다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하자. 천천히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 실거주가 목적이기는 했지만 혹시나 발령에 문제가 생기면 집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투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제 명의로 구입을 우선하고 나중에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당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저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면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과 다르게 내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대단히 편해지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구나 싶었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신혼집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순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워낙 광고나 피싱 전화 연락이 많아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같은 번호로 오는 전화에 호기심이 생겨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제가 연락을 피해온 수연이었어요. 당연히 전화를 받자마자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양심을 품었다고 생각을 해 끊으려고 했죠. 수연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데 너가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전화 끊지 마. 수연아, 네 남편이 누군지 생각났어.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남편의 정체를 안다고 말하는 수연이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죠. 수연이는 그 잠깐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에게 자신이 알아낸 것들을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너 지금까지 네 남편 만나오면서 무심코 넘긴 것들 많지 않아? 왜 네 남편 직업에 대해서 말이야. 졸업장이나 임명장 말고 동기들과 같이 찍은 졸업사진이나 임명받고 찍은 사진 같은 것도 본 적 없지. 또 같이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본 적 없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나 TV 같은 거 볼 때 법적인 문제 나오면 물어본 적 있지 않아? 그때마다 대답 잘해? 항상 피곤하다거나 대충 얼버무리며 넘기는 일 많지. 가연이는 저에게 쏘아붙이듯 남편에 관한 의문점들을 질문해왔습니다. 수연이가 하는 질문 모두 제가 한 번쯤은 생각을 했던 일들이었어요. 항상 남편의 근무지 앞에서 만나러 갈 때는 시간 약속을 잡아야 했습니다. 퇴근길이나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 불시에 찾아가게 되면 항상 밖에 나가 있거나 회의로 인해 못 만났었죠. 당연히 바쁜 일을 하고 있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단 한 번도 시간이 맞지 않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임명장과 법복은 볼 수 있었지만 법복을 입고 동기나 선배들과 찍은 사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사법연수원 졸업 때도 남편이 홀로 있는 사진을 보내준 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같이 일한다고 하는 사람은 만나거나 소개받은 적이 없었고 항상 남편에게 오는 메시지만으로 동료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었죠. 영화나 TV를 볼 때도 수연이가 말한 것과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제가 법에 관련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저렇게 한다고 말을 하거나 쉬는 시간까지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진저리를 치는 바람에 더 깊게 물어볼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 전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던 일들인데 수연이는 마치 제 머릿속을 왔다 갔던 것처럼 그 일들을 질문해왔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수연이가 저에게 질문하던 의도를 알고 싶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네 남편이 검사가 아니라는 거야. 네 남편이 너에게 뭘 보여줬건 나에게 네 남편이 검사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물론 네가 나를 못 믿는 것도 알고 이전에 왜 연락 차단했는지도 알고 있어. 전부 내가 잘못한 과거의 일들 때문이겠지.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흑심은 없어. 그러니까 제발 믿어줘. 너 지금 잘못하다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위험하다니? 내가? 뭐 때문에 위험한 건데? 네 남편 가정폭력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거기다 유부남이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우선 우리 만나자. 만나서 내가 모은 증거들 보고 판단해도 되잖아. 수연이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었지만 앞서 말한 질문들로 인해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판을 짓는 것도 아니고 수연이가 모은 증거를 확인한 후에 저 나름대로 알아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죠. 우선 수연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저를 보고 반가워하던 수연이는 곧장 자신이 모아온 증거라며 작은 캐리어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 남편이 검사를 사칭하고 있다는 것과 유부남의 여러 전과가 있는 가정폭력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우선 남편이 검사가 확실히 아니라는 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다는 지방청으로 연락을 하여 이름을 대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김인천이라는 검사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이었죠. 검사인 김인철 씨와 직접 통화는 할 수 없었지만 검사실 검찰 공무원인 분에게 나이, 기혼 여부, 출신까지 전부 다르다는 걸 확인해 받았죠. 혹시 제가 남편이 근무하는 곳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근처 다른 지역의 검찰청까지 전화를 돌려봤지만 제 남편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게 확실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이후에 수연이가 저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저를 포함하여 벌써 3번째나 결혼식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사람과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두 번째 아내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이었죠. 물론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 들었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상황에 더 끔찍한 사실이 남아 있었어요. 그 남자가 자신이 결혼한 여자들을 가지고 한 행동들 때문이었죠. 남자는 저를 포함하여 결혼한 여자들 모두에게 환심을 살 만한 모습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검사를 사칭했지만 다른 여자들에게는 잘나가는 사업가 의사로 신분을 속여 접근을 했죠. 직업상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여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하였고,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바쁜 와중에도 여자들만 바라보고 생각해주는 순정남으로 마음까지 빼앗았어요. 수연이가 직접 여자들에게 증언받은 내용들을 보니 저에게 했던 깜짝 이벤트와 멘트들 모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었죠. 그렇게 마음을 얻은 남자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로 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전 조금 다른 케이스이기는 했지만 나머지 두 여자분들은 모두 신혼 초 이른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남자가 워낙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다며 재촉을 했다고 했죠. 여자분들이 배가 부르고 나면 그제서야 남자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걸 그만두었다고 해요. 번듯한 직업 한번 가지지 않았던 남자는 여자들에게 받는 돈으로 밖으로 나다녔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속아서 한 결혼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 누구에게도 사실대로 그 상황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러다 첫 번째 아내분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 남자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여자분에게 접근을 했고 그 여자분과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저를 만나 결혼까지 치렀던 겁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만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된 거지 말이죠. 근데 너 이걸 전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너 내가 네 남편 처음 보게 된 날 기억해? 내가 계속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잖아. 너는 비슷한 연예인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고 나도 그때는 웃고 넘기기는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찜찜한 거야. 나쁜 일로 알게 된 사람 같은 거 있지. 그래서 좀 더 알아보려고 너에게 네 남편 신상 정보 좀 알려달라고 한 거야. 그때 너가 내 과거 일로 오해를 해서 연락이 끊게 되었지만 어쨌든 너무 찜찜해서 혼자서 알아보려 다니게 됐어.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나온 학교 인근 졸업사진도 찾아보면서 그런데도 없더라고. 근데 내가 2주에 한 번씩 봉사활동하는 일이 있거든?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날 생각이 나는 거야. 전에 갔던 미혼모 시설에서 네 남편 찍혀있는 사진을 본 게. 그때 그 사진을 보여줬던 미혼모가 내가 해줬던 말들도 바로 연락을 하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벌써 시설에 퇴소한 상황이라 그 미혼모문 찾는데 시간이 또 걸렸지. 그리고 나서 네 남편 정체를 알게 된 거야. 이후에 너에게 알려주려면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뛰어다니며 너에게 보여줄 증거를 모아온 거고. 수연이 너가 내 과거 잘못 때문에 날 믿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더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기억해냈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연아, 너 아니었으면 내가 더 큰일 날 뻔했어. 나야말로 네 진심을 몰라줘서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맙다. 네가 날 살린 거나 다름이 없어. 제가 속은 것도 큰 충격이었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벌써부터 지쳤지만 그때는 그 남자에게서 저를 구해준 수연이에게 고마워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진심을 여러 번 무시하고 거절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죠. 자신이 과거에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는 저에게 앙심을 품고 제 고통을 고소해야 할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수연이는
억하심정을 품지 않고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었습니다. 쌓여있는 증거들보다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을 했다는 걸 알았기에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거기다 수연이는 저를 위해 자신이 법적 상담까지 받은 이혼 변호사가 있다며 그곳에 저를 소개시켜주기까지 했죠. 자신의 일인 것처럼 변호사에게 설명하며 상담 비용까지 지불하며 상담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수연이 덕분에 저는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변호사님께서는 수연이가 모은 증거들과 제 휴대폰 속에 있는 대화 내용들로 남자의 기망 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기, 공문서 위조, 관명 사칭 등으로 남자를 고소하게 되었고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죠.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한 남자는 정에 호소하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그런데 정말 너를 사랑해서 했던 행동들이었어. 내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너 정도 되는 사람에게 접근하려면 그런 식의 거짓말밖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나 정말 너 사랑해. 지금도 너만 사랑한다고. 예전 내가 저지른 과오들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을게. 근데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건 너 하나뿐이야.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이전 여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너에게 돈을 요구한 적 있었니? 저도 너에게 돈 받아가며 생활비로 쓴 적은 없었어. 그리고 너에게 떳떳한 남자가 되기 위해 앞으로 사업이든 뭐든 돈을 벌려고 했다고. 내가 검사가 아니라는 걸 제외하면 우리 사이 전과 달라진 게 없어. 우리 이전까지 뭐 하나 걸린 것 없이 행복했잖아. 앞으로 내가 훨씬 더 잘할게. 그러니 우리 이러지 말자. 나 널 속인 벌은 받더라도 너랑은 헤어질 수 없어. 사랑? 그러면 하다 못해서 중간에라도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언젠가는 어떻게라도 알게 될 사실인데 결국 당신은 내가 그 사실들을 모두 알고 나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줄 알았기에 계속 속여왔던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이야 두 번째 아내에게 받고 있으니 내게 요구를 안 했던 거겠지. 서울에 집 사라고 했던 거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그 집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거 아니야? 슬슬 두 번째 아내분과 정리하고 나한테 갈아타려고 했던 거잖아. 내가 그 전에 알게 되어서 일을 이렇게 꼬여버린 거고. 그리고 뭐 나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려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모은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 결국에 그 돈도 어떻게든 나한테 받으려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수연아, 나 정말 믿어줘. 나 너한테 피해주려고 한 적 없어. 당신이 나를 속이기 시작하고 나에게 연애하자고 한 순간부터 피해를 주기 시작한 거야. 혼인 취소가 되면 지금 벌어진 이 일이 어떤 일이 될 줄 알아? 결국 난 너 같은 놈 때문에 영영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다고. 나 소송 그대로 진행할 거고 두 번째 아내분에게도 당신 고소하고 처벌하자고 설득시킬 거야. 당연히 당신에게 피해본 우리들 모두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할 거고 징역 살고 나와서 돈을 쫓기게 해줄 테니 두고 봐. 이후 남편은 제가 고소했던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첫째 아내분과 두 번째 아내분을 설득하여 남편에게 당한 일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하게 되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로 인하여 대인기피증이 잠시 왔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상대해야 하는 저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다행히 가게 직원들의 도움으로 가게는 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었지만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루빨리 대인기피증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줬던 친구가 수연이었어요. 재촉하지 않고 다른 조언도 하지 않은 채 제 옆에서 제가 회복이 될 수 있게 묵묵히 도와주었던 친구입니다. 집안이 답답할 때는 사람이 없는 풍경 좋은 곳을 찾아내어 데려가 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할 거라며 유명 맛집 음식을 포장해 오기도 했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를 때면 기대어 올 수 있게 곁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주게 해주었죠.
지금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모든 걸 극복하고 다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친구 수연이와는 지금도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대박이라며 크게 행복할 일이 없는 요즘이지만 친구와 함께 소소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닌가 싶네요. 부디 수연이와 늙어서까지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냈으면 싶어요. 이제 긴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본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친구와 가족을 곁에 두는 것만큼 좋은 치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로 인해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